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거 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특히 실거주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강의 링크도 밑에 댓글에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정말 무리해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생활이 안 될 정도를 제외한다면 보통은 쓸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까지 끌어 모아서 제일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게 자산 증식이 가장 클 확률이 높습니다. 시기를 계산하기보다는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능력에 맞는 최선의 선택지를 빠르게 선택하는 게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최적의 타이밍을 생각하고 누군가 명확하게 그 타이밍을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 주택 구매력 지수, 전세가율, 금리 이런 여러 변수들, 여러 지표들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해줄 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늘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결국 집값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들의 심리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집값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으면 집값은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공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사람들이 지금은 집 사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집값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 해석의 근본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심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고 실제 시장이 뜨거워서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는 고점이나 위험할 때가 많다라는 걸 잘 모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지금 사면 미쳤다고 할 때가 위너가 되는 시장인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기 있게 둔촌주공을 분양받았거나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들, 22년 말이나 23년 초에 잠실이나 서울의 최상급지에 점프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미쳤다고 얘기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반전이 됐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의 뇌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중과 다른 행동을 하면 불안하고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재투자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 대중과 반대로 투자하라. 두 번째,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판다 이겁니다. 저는 사실 앞으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시장은 생각보다 양극화가 되게 심한데요. 어떤 지역은 물건을 거두면서 호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여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인 지역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이라면 이미 전고점을 찍은 단지보다는 아직 대중의 관심이 오지 않은 곳을 선택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생각은 저와 대부분 다르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시장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아직까지도 제자리인 시장은 앞으로도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지가 진짜 안 좋아서 저평가가 아니라 아예 저가치인 물건들은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 지역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역들은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그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것이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지역이 수도권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 올라갈 지역들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거 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라고 틀릴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전망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고점을 찍은 단지들에서 간간히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피로감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경기권이라면 한 13억에서 15억, 서울이라면 20억에서 25억 이런 구간의 단지들에서 지금 조금씩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지금처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시장에서는 늘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이 짧게 몇 개월 만에 끝날지 아니면 1년 이상 지속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 정도 기울기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보통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시장이 피로감을 느끼고 조정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어느 가격대 수준까지는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막 따라가서 잡습니다. 그런데 결국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전고점에 와닿았을 즈음에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지라는 확신이 있어도 내가 가장 높은 가격에 사기는 싫거든요. 그게 사실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 지역과 단지들이 그 심리적 저항선에 왔고 한 번 정도는 쉬어갈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제 또 88 대책을 냈죠. 공급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대출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살짝 꺾인 이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자극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제 조정장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번 조정이 실제로 올지 그리고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조정장이 온다면 이 시기에 용기 있게 매수를 하는 사람이 또다시 위너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단지가 있다면 저는 그 단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빠졌을 때 내가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워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준에 부합하면 매수를 한다는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산다면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본인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난 22년 말이나 23년 초 용기 있게 주요 단지들을 매수한 용자들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의 관심 지역이 이미 전고점을 뚫고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라면 저는 이 뜨거운 분위기에서 쫓아가서 잡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관심 지역이 아직 전고점에 여전히 10%에서 15% 정도 저렴하고 시장이 좀 뜨뜻미지근한 지역이라면 지금 바로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어디를 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 사면 미쳤다 그러고 뭐 대구 이런 곳들 많이 나오죠, 얘기가. 저는 그런 곳들을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투자는 대중과 반대로 해야 한다는 큰 전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을 긴 시간 동안 견뎌야 할지도 모르지만요. 오늘 영상이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진심으로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선택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